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60세가 되어서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아무도 그걸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미디어도, 젊은 시절의 당신조차도요. 그 조용한 감소는 어느새 당신의 힘, 에너지 열정, 그리고 한때의 당신 자신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현우입니다.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남성들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껏 사회에서 잊힌 남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한때는 가정을 책임지고 나라를 짊어지고 세상을 움직였던 분들, 이제는 조용히 나이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30대보다 더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75세 남성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비밀들을 알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앞으로 몇 분간 자연스럽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테스토스테론 회복의 5가지 비밀을 공유드릴 겁니다. 특히 4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위해 실용적이고 강력한 건강 정보를 정성껏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의 숫자 1을 그렇지 않았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성들이 노화라고 믿는 현상이 사실은 방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단지 다시 싸울 이유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비밀 1. 근육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증발하듯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배 주위에 살이 붙고 걸음이 무거워지고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라고 체념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단지 오해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믿음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근육은 나이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그 근육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신호를 자연스럽게 주고받습니다. 마당 일을 하거나 아이들과 뛰어다니고 물건을 들거나 자주 걷는 등 몸은 끊임없이 근육에게 너는 필요하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은퇴 후 활동이 줄고 통증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일상이 편의 위주로 바뀌면 그 신호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몸은 항상 효율을 추구합니다. 이 근육은 더 이상 안 쓰는구나. 그러면 그 기능을 점점 꺼버리는 것이죠. 이 과정을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이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은 나이와 함께 흔히 생기긴 하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60대, 70대 그 이후까지도 근육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대 후반의 남성들이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힘을 되찾는 모습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근육기억,
머슬 메모리, 의 활성화입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 필요도 없고 헬스장에 매일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운동기구나 트레이너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꾸준함과 의도된 움직임입니다. 작게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15분만 산책하세요. 단지 집 주변만 돌아도 괜찮습니다. 그 산책에 발목에 가벼운 모래주머니를 달거나 양손에 물병을 들고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근육에게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이 힘이 아직 필요하다 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 69세의 김대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한번 넘어지신 뒤 자신감을 잃으셨고 박 선생, 내가 요즘 너무 약해졌어요.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꼭 뭔가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러닝머신이나 기계 운동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자 뒤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의자 스쿼트 10호에 3세트.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4주 후 아침에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졌고 2개월 뒤에는 장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분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제럴 10에서 4, 80으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주사도 약도 없이 단지 움직임으로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은 근육이야말로 최고의 테스토스테론 촉진제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가벼운 저항 운동도 우리 몸에게 할 일이 있으니 연료를 준비해라 고 말해줍니다. 몸은 그 신호를 듣고 반응합니다. 근육은 테스토스테론을 늘리는 것 외에도 혈당 조절, 균형 유지 관절 보호, 그리고 심지어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힘을 되찾는 것은 자존감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발끈 묶는 것도 버거워하던 분들이 다시 몸을 구부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분들의 얼굴은 다르게 빛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걷고 웃음이 늘어나고 대화할 때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근육 이상의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시 삶을 살고 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혹시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80대의 남성분이 근육과 균형 힘을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심지어 담당 의사도 놀랄 정도였죠.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을 버리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그 몸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젊음을 좇거나 자신을 혹사시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일입니다. 그건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손줄을 안을 수 있는 힘, 계단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를 수 있는 자신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 는 감각. 혹시 지금까지 근육은 나이 들면 사라지는 거라고 믿으셨다면 그 믿음을 오늘 바꾸십시오. 당신의 근육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몸은 놀랄 만큼 빠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비밀 2. 당분은 당신의 남성성을 훔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지방이 식단의 주범이라고요. 달걀버터, 소고기를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몸이 느려지고 건강이 나빠진다고 들으셨죠? 그래서 지방을 줄이려 애쓰셨을 겁니다. 저지방 요구르트, 그래놀라바, 심장 건강이라고 쓰인 과일 주스를 선택하시고요. 당신은 정말로 옳은 선택을 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이 조용히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진짜 적은 지방이 아니라 당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분은 단지 사탕이나 탄산음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시리얼 샐러드 드레싱, 건강식처럼 보이는 간식바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포도당 과당 옥수수 시럽, 심지어는 천연 감미료라는 이름으로도 숨어 있죠. 당분은 단순히 허리에 살을 붙이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호르몬 체계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당분을 섭취할 때마다 인슐린이 급격히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며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수시간 동안 떨어집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단 한 번의 당분 섭취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최대 25%까지 2시간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커피에 설탕을 타고 잼 바른 식빵이나 시리얼을 먹으셨다면 그날 하루의 시작부터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은 이미 후퇴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60대, 70대, 80대 초반의 남성분들이 피로감, 뱃살, 수면 문제,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관심, 저하로 병원에 오십니다. 대부분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식단을 함께 살펴보면 거의 언제나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디저트가 아닌 건강식 속에 당분이 하루 종일 숨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66세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이정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 선생, 요즘 들어 내 몸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매일 산책도 하고 비타민도 챙기며 손주들과도 자주 어울리셨지만 체중은 줄지 않고 머릿속은 늘 뿌옇고 기운이 나질 않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0 초반으로 나왔습니다. 심각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분명 최적의 상태도 아니었죠. 식단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아침 바나나 오렌지 주스, 잼 바른 통밀, 잉글리시 머핀 점심, 칠면조 샌드위치와 저지방 요구르트, 저녁 파스타에 와인 한 잔, 그리고 셔벗 아이스크림 표면상으로는 건강한 식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들쑥날쑥했고 호르몬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물이나 블랙커피로, 잼과 머핀 대신 올리브유에 구운 달걀과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다시 넣었죠. 견과류 지방이 많은 생선 진짜, 버터 전지방 유제품 등 6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운이 돌아왔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무려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해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빠지지 않던 뱃살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호르몬은 당분이 아니라 지방에서 만들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에서 생성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의 저지방 식단은
수많은 남성들을 몸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지치고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분이 테스토스테론을 억누르면 의욕은 줄고 기억력은 흐려지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점점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은 이제 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똑똑하게 선택하자는 겁니다. 라벨을 잘 살펴보세요. 이름이 오세로 끝나거나 성분표 상위 3개 안에 설탕류가 있다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단 음료는 물녹차 블랙커피로 바꾸시고 포장된 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적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식단을 다시 찾은 남성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지 체중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힘이 돌아옵니다. 악수에도 힘이 생기고 목소리가 또렷해지고 눈빛이 살아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말할 수 없는 내가 나다라는 느낌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꾸준히 움직이며 다른 건 다 잘하고 있어도 여전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이 아니라 잠든 사이에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3번째 비밀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바로 깊은 수면의 힘입니다.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많은 남성들이 난 7, 8시간은 자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중요한 건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느려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나빠지는 것이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테스토스테론이 낮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점입니다. 즉, 깊은 수면이 부족해지면 테스토스테론 생성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의 테스토스테론을 가장 깊은 수면 단계에서 생성합니다. 그냥 눈을 붙이고 있는 시간이나 뒤척이면서 뒤집는 얕은 잠에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느린 파동 수면,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불리는 정말 깊고 회복되는 잠 속에서 우리 몸은 진짜로 회복하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수면은 단절되고 그 중요한 깊은 수면 주기가 방해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수면이 사라지면 테스토스테론 생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60대, 70대 남성분들과 상담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밤에 제대로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해요. TV 앞에서 잠들었다가 새벽 2시에 화장실 때문에 깼다가 그 후엔 다시 잠이 안 와서 30년 전 일들이나 다음 주 병원 진료 같은 걸 떠올리며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이런 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단절된 잠은 단순히 피로감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호르몬적으로 고갈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지만 단 하루의 불면만으로도 다음 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최대 1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나쁜 수면 습관이 몇 주,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왜 그렇게 많은 남성들이 에너지가 없고 짜증이 많고
뱃살이 늘고 의욕이 사라지는지 설명이 됩니다. 심지어 혈액검사에서 수치가 그럭저럭 괜찮다고 나와도 말이죠. 여러분,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호르몬 요법입니다. 물론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은 생각보다 많은 고령 남성에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생활 환경이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취침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불을 환하게 켜고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거나 불규칙한 수면 시간을 갖는 등 이런 습관들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깊은 수면의 시작을 지연시킵니다. 심지어 요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라고 잠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수면을 더 방해하는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잠을 의식적으로 지켜야 할 의식처럼 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면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의식, 슬립 리추얼입니다. TV는 침실 밖으로, 저녁 9시 이후에는 화면 금지, 카페인 술은 저녁 늦게 피하시고 방 온도는 시원하게 암막 커튼을 활용해 어둡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말이라고 예외 없이요. 72세 전직 해군 장교였던 박재석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나는 10년 넘게 한 번도 제대로 푹 자본 적이 없어요. 밤마다 5번, 6번씩 깨고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늘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라고 생각하셨지만 수면 검사를 해보니 가벼운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세를 바꾸고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 조절하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작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모마일 차 한 잔, 전자기기 대신 종이책 읽기, 밤 10시엔 무조건 불을 끄고 침대에 눕기. 몇 주 후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남편 코골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박 어르신도 말씀하셨죠. 박 선생 요즘은요, 머리가 다시 켜진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깊은 수면의 힘입니다. 단지 쉼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재시작, 레셋입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며 기분이 안정되고 대사 기능이 살아나고 기억력도 또렷해집니다. 수면제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리듬 평온함, 그리고 수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잠이 망가진 지 오래되었더라도 우리 몸은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깊은 수면은 약 없이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동도 하고 식단도 바꾸고 다른 모든 걸 잘하고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예전 같지 않다는 분들에게 부족했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대부분의 남성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식단도 좋고 수면도 괜찮고 운동도 하는데도
테스토스테론이 오르지 않는 이유. 그건 음식이나 약 운동이 아닌 관계와 접촉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비밀 4. 접촉은 테스토스테론을 키웁니다. 많은 분들이 테스토스테론을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주로 이렇습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거나 고단백 식사를 하거나 보충제를 복용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진짜 강력한 테스토스테론 촉진제는 헬스장에도 주방에도 없습니다. 그건 훨씬 더 인간적인 곳에서 옵니다. 바로 신체 접촉입니다. 접촉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화학 반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손을 잡을 때, 입을 맞추거나 친밀한 순간을 나눌 때 우리 몸은 옥시토신이라는 유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 옥시토신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 균형 유지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는 걸 도와줍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지만 이건 수십 편의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꾸준하고 의미 있는 접촉은 남성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심장 건강을 지켜주고 결국 테스토스테론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꼭 성적인 접촉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내의 등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10초 이상 진심이 담긴 포옹을 하거나 심지어 반려동물과의 스킨십도 포함됩니다. 핵심은 연결감, 그리고 의식적인 존재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단지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에서도 단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수십 년간 일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남을 돌보느라 바쁘셨던 그 시간들 끝에 조용한 시기로 접어들며 사회적 관계는 줄어들고 배우자는 아프거나 멀어졌거나 혹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나누던 포옹이나 손잡는 따뜻한 습관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공백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생물학적인 침묵이기도 합니다. 이광호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6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지내오신 분이었죠. 그분은 통증도 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요즘은 그냥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우울하다기보다는 그냥 무감각 하셨던 겁니다.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예상대로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수치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내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손을 잡고 대화하던 순간들이 그렇게 큰 힘이었는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냥 안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안드렸습니다. 근처 복지관에서 활동해 보시거나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거나 마사지 같은 정기적인 접촉도 좋다고요. 3개월 후 이광호 어르신은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다시 오셨습니다. 박 선생, 나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한 근육이나 성기능의 호르몬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 는 감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받고 만져지고 보살핌을 받는 순간 우리의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일부다. 이건 단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혼자 보내야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접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나약함의 표현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의 건강과 정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반려동물과 혹은 새로운 인연과 다시 손을 잡고 연결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몸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살핌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헬스장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조용하지만 진실된 접촉,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순간들 속에서 다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운동도 했고, 좋은 음식도 먹었고, 숙면도 하고, 사람들과도 연결되었는데, 그런데도 뭔가가 계속 부족한 느낌. 왜일까요? 그 마지막 열쇠는 바로 당신의 머릿속, 즉, 당신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비밀 5. 당신의 마음이 남성성을 꺼뜨릴 수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는 이유를 음식, 운동, 수면 같은 육체적인 문제에서만 찾습니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 파트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지만 당신은 매일 듣고 있는 그 소리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생각들, 그 속에 당신의 건강 활력, 그리고 남성성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서서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분들은 그 목소리가 점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체념조로 변합니다. 난 이제 끝났지. 예전 같지 않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속 속삭임이 당신의 몸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육체적인 자극에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환경 에도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해소되지 않은 감정, 끊임없는 걱정, 이런 것들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리고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은 떨어집니다. 몸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위험이라는 신호가 뇌에서 계속 울리면 몸은 생식 근육 집중력 같은 성장의 기능은 꺼두고 그저 하루를 버티는 데만 에너지를 씁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삶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남성들 중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식단도 고치고 운동도 하고 잠도 푹 자고 가족과 다시 연결도 하고 그런데도 뭔가 계속 안 되는 느낌. 그 이유는 마음이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인지, 이 나이에 정말 나아질 수 있는지, 그 노력조차 나에게 값어치 있는 일인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주 멈춰섭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70세 전직 소방관이셨던 강현우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때는 돌덩이 같은 몸이셨던 분이죠.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난 늘 강하게 살아왔어요. 뭐든 참아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바닥만 치는 느낌이에요.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은 최저 수준.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문제는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부상 잃어버린 동료들, 점점 느려지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 모든 감정들이 몸속 깊은 곳에서 에너지와 욕망을 억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작고 조용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단 5분 심호흡을 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짧은 일기장에 오늘 바라는 점 혹은 고마운 점 한 가지를 적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말을 다시 건네보셨죠. 나는 아직 강하다. 끝난 게 아니다. 나는 다시 변화할 수 있다. 이건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희망이 다시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6주 후 혈압은 안정되고 표정은 밝아졌으며 산책거리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드디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괜찮아. 다시 만들어도 돼.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단지 기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 화학물질의 흐름 자체를 바꿉니다. 나는 늙었고 고장났고 이젠 끝났다. 이런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반복한다면 몸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조금만 바꿔도 회복이 시작됩니다. 제게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는 시각화 훈련입니다. 막연한 공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마음속 리허설입니다. 힘차게 걷는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계단을 가뿐히 오르고 거울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남자의 눈빛을 마주하는 자신을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생생히 떠올린 이미지는 실제 운동과 동일한 뇌 영역을 자극하며 호르몬을 행동할 준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테스토스테론은 늘 대화 중이라는 것. 모든 생각은 신호이고 모든 믿음은 명령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예의를 갖춰 말하세요. 나는 여전히 가치 있다.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다른 누구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 자신이 먼저 믿어주셔야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얼마나 살아있다고 느끼느냐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그 활력은 근육보다 먼저, 혈액보다 먼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잊혀졌던 진실 움직임, 식단 수면 연결 마음, 이 모든 퍼즐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중간에 끄거나 이런 얘긴 예전에도 들었지 하며
넘기거나 이젠 너무 늦었어 하며 스스로를 설득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남아 계셨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셨고 무언가를 배우셨고 변화를 위한 씨앗을 품으셨습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딘가 당신 안에는 여전히 나는 더 나은 삶을 원한다 는 작은 불꽃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소중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비밀, 많은 남성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입니다. 비밀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것들이 숨겨져 있어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오해 두려움, 그리고 조용한 체념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실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몸에게 나는 여전히 이 힘이 필요하다 고 말해주는 작고 일상적인 신호들. 우리는 근육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다시 불러주기만을요. 두 번째 진실은 당분이었습니다. 가끔의 간식이 아니라 일상 속 식습관이 조용히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 당분을 줄이기만 해도 몸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진실은 수면이었습니다.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깊고 회복되는 수면. 우리 몸이 다시 호르몬을 만들고 기억을 정리하고 기운을 되찾는 시간. 네 번째는 접촉과 연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품 안에 있을 때 정서적으로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회복된다는 사실. 우리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 당신의 마음입니다. 내면에서 자신에게 속삭이는 이야기. 난 아직 괜찮아. 나는 여전히 가치 있어. 그 믿음이 당신 몸속 화학을 바꾸고 진짜 변화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식은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무엇이든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게 비록 작고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걷는 것, 아침 식사를 달걀로 바꾸는 것, 오늘 밤 10시에 불을 끄고 자는 것, 혹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다음 달도 아닙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당신이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생생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그래도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시작이고 전진입니다. 실패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시도는 이미 전진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그리고 같은 길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숫자가 아닙니다. 혈액검사 결과가 당신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늦지 않았고 너무 약하지 않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살아있고 숨을 쉬고 계십니다. 그 말은 곧 당신에겐 아직 싸울 가치가 있는 미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미래를 향해 당신만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걸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세요. 형제에게, 친구에게, 혹은 이 말이 절실히 필요한 한 사람에게.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은 작은 변화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이야기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